춥니 얘들아? 네. 추워? 그래? 그러면 히터를 틀어줄게. 자, 저번 시간에 배운 거 기본형. 여기가 양수면 몇 사분면의 그림이 그려져요? 1사분면. 얘를 x축 대칭하면 y가 부호가 바뀌게 되지? 그래서 함수값이 부호가 바뀌니까 마이너스 여기다 붙여주면 되고, 얘를 y축 대칭하면 누구가 부호가 바뀌더라? x만 부호가 바뀐다. 얘를 원점에 관하여 대칭하면 x도 부호가 바뀌고 y도 부호가 바뀌니까 마이너스를 일로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본형만 알면 다 해결이 됐었어요. 자, 예제 8번 을 나랑 같이 하고 8-2번을 본인들이 해보자. 예제 8번 바이블 256페이지다. 공부 못하는 지름길을 가르쳐 줄게요. 학교 개학하자마자 첫 주는 잘 들어요, 수업을. 둘째 주부터 들어보니까 다 아는 내용 같거든. 꿈의 나라에서 계속 허우적거립니다. 학교 수업 열심히 안 듣고 조는 애들은 절대로 좋은 성적 안 나옵니다. 왜 그럴까? 학교 수업이 제일 기본이에요, 기본. 그 기본적인 건 무조건 다 알아야 되는 거고, 두 번째, 학교 선생님들이라도 분명히 내신 시험을 관장하기 때문에 학교 수업 중에 내가 요거 강조한 거 반드시 출제하기 위해서 강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포인트를 잘 잡기 위해서는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들어야 내신에 뭐가 나올지를 미리 예측이 가능해요. 두 번째, 학교 선생님들하고 빨리 친해져야 되기 때문에 교무실 자주 드나거리세요. 그러면서 뭘 봐야 되게? 시험지를 보면 큰일 나죠. 그거는 유출사고 잘못하면 그거는 또 이상한 또 쪽으로 몰려갑니다. 잘못하면 사법 처리도 돼요. 뭘 봐야 되게? 대신 잘 따는 비법 가르쳐 주는 건데. 응? 학교 수업 열심히 들어야 되고 선생님이 뭔가를 강조하는 거 그거 반드시 체크해 놔야 돼요. 두 번째 뭘까? 교무실 왜 자주 가라고 할까 내가? 뇌물 주라고? 큰일 나요. 그러지 말고 뭘 봐야 될까? 성격? 괜찮아요. 나처럼 개차반이라도 괜찮아요. 성격 안 봐도 됩니다. 그렇죠. 바로 문제집 봐야 돼요.
선생님들 책상 위에 있는 문제집을 빠른 속도로 스캔을 하세요. 출판사 뭐고 뭐 보고 쉬는지 대체로 그 중에서 출제를 합니다. 문제집 빠른 속도로 스캔을 하세요. 그래서 특이한 건 메모를 하세요. 그 앞에서 했다가 하는 선생님이 바로 다 숨겨버립니다. 기억했다가 이번 주는 가서 몇 개, 3개 정도 딱 기억해서 쓰고 그 다음 주에 또 가서 음료수 하나 드리면서 또 3개 정도 쓰고 대체로 그 안에서 다 출제를 합니다. 비법 다 가르쳐줬다. 공부 못하는 방법은 무조건 수업 중에 졸면 됩니다. 내신 성적 쭉쭉 떨어질 거예요, 아마. 자, 이놈을 보고 내가 여기 있는 부호와 뭔가를 정보를 얻어내서 그래프 그리는 겁니다. 얘 기본형은 누구였냐면 얘를 이동한 거지, 얘들아. Y축으로는 C만큼. C의 부호가 나오네. 양수, 음수. 그 다음에 얘 개형이 이런 걸로 봐서는 원래는 일사분면에 지나는 아이죠. A가 무슨 수? 양수. 그 다음에 얘를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했냐면 A를 묶어내야 됩니다. X축을 얼마만큼? 마이너스 A분의 B만큼. 이 값이 누구랑 같아야 되게? 됐죠? 그럼 다 나왔어요. 자, 얘를 꼭지점 찾기 위해서 완전 제곱꼴로 머릿속으로 빨리 고쳐보세요. 더하기. 여기에 얼마 나오면 되게? A를 묶어내면 A분의 B인데 그놈의 절반이 와야 되니까 2A분의 B. 뒤에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자, 꼭지점 X좌표 얼마? 마이너스의 2A분의 B. 맞니? 그러면 요만큼이 현재 2가 되는 거죠. 여기가 2니까 얼마? 마이너스 1. 자, 그렇다면 2차 함수의 꼭지점 X좌표가 어디? 마이너스 1. 맞니? A가 양수니까 위로 볼록 맞니? 오, 정신 차리고 있네. 그럼 아래로 볼록이면서 꼭지점이 이렇게 되면은 y절편이 양수인 경우와 y절편이 0인 경우와 y절편이 음수인 경우 크게 세 가지로 나뉘겠죠. 자, y절편이란 건 x값이 얼마일 때지? 0을 넣어보세요. c가 아까 뭐였더라? 부호가 음수. 답은 몇 번? 이게 1번입니다. 답은 몇 번? 1번. 그럼 거기에 몇 번이 정답이니? 4번. 자, 여러분들이 8-2번 해보세요. 요거? 이거 완전 제곱꼴. 여기에서 완전 제곱꼴 고칠 때 A를 묶어내고 그 다음 제곱꼴로 고칠 때는 이 숫자의 절반이 와야 이거 전개하면 맞아떨어지죠. 자, 된 사람은 8-2번 해보세요. 오늘 진도 다 끝납니다. 다음 주에는 일단 조합을 선생님이 진도 나갈 거예요. 잠시 후에 풀이합니다. 8-2번 빨리 해보세요.
자, 얘는 원래 이 그래프 개형을 평행이동한 거죠. A는 무슨 수? 음수. 아까 얘가 y 꼴 루트 x면 얘는 원점 대칭이니까 x도 부호가 바뀌고 y도 부호가 바뀌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를 일로 토스해 줬으니까 이 앞에가 음수여야 되는 거죠. 음수. 그래서 A가 음수, B도 무슨 수? 음수. 그 다음에 여기서 B를 묶어내면 X 더하기 B분의 C. 야, 출발 지점이 어디로 간 거죠? 마이너스 B분의 C가 여기죠. 근데 이놈이 현재 부호가 무슨 수? 양수. 요걸로 봐서 마이너스에다가 B가 지금 음수니까 마마는 무슨 수? 양수. 그러니까 C도 무슨 수? 양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A, B, C 부호가 다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정근선은 X 이꼴 얼마? 마이너스 A. Y 이꼴 얼마? C. 그러면 마이너스 A인데 A가 여기서 무슨 수였냐면 음수니까 요거는 양수. 맞나요? 따라서 정근선이 요렇게 되겠죠? 그 다음 정근선이 Y 꼴 C인데 C가 여기서 무슨 수? 여기쯤 잡으면 되겠지. 그리고 얘가 무슨 수? 음수니까 몇 사분면 몇 사분면 그리는 것처럼 2, 4분면, 4, 4분면 그리는 것처럼 그려주면 되죠. 답은 몇 번? 5번. 자, 이제 예제 9번 가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림을 다 그릴 줄 알거든요. 따라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유리함수든 무리함수든 그림을 그릴 줄 알면 예를 들면 내가 시작점을 여기를 잡아냈단 말이야. 그래서 만약에 양수인 1사분면에 그려지는 형태 이렇게 돼 있다면 질문하겠습니다. 만약에 x의 범위가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만 되어 있다면 이 그래프에서는 무슨 값은 존재하는데 최소값은 있는데 최대값은 있어요 없어요? 끝없이 올라가니까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범위를 제한시키면 예를 들어 1에서부터 4까지다 이렇게 제한을 둬버리면 그림이 다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일부분만 나타나게 됩니다.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최소값은 동일하지만 최대값도 생겨 안 생겨? 생기죠. x에다 뭐 넣어주면 돼. 그러니까 되게 쉬워진다는 거지. 그림만 그릴 줄 알면. 자, 그래서 이것도 뭐 굳이 설명할 거 없이 바로 하겠습니다. 예제 9번. 너희들이 9-2번, 9-3번을 하는데 9-2번에는 1번, 2번 중에 하나만 고르세요. 어떤 거 하실래요? 1번. 좋아요. 예제 9번 같이 해보자. 우선 주어진 함수의 그림 빨리 그려보세요. 빨리 그리지 말고 정확하게 그리세요. 그리고 학교에서 영어는 프린트 나눠주는 게 있잖아요. 그거 100% 거기서 다 냅니다. 그 프린트 무조건 챙기셔야 됩니다.
이 그림 그려라 했을 때 제일 먼저 기본형을 떠올린다. 기본형은 누구냐? 마이너스의 마이너 2x. 여기서 출발해야죠. 출발하라고 그랬더니 하품부터 한다. 자, x축, y축 그리시고. 자, 이 꼬라지면은 4, 4분면이었죠? 그렇죠? 몇 4분면? 3, 4분면. 여기서 출발합니다. 자, 출발 지점 찾아가자. 얘를 마이너 2를 묶어내주면 x 마이너 2. 따라서 얘를 x축을 얼마만큼? 2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1만큼. 아, 너무 쉽다. 그리고 그림은 이렇게 그리면 된다. 그죠? 정신 이거 했네. 그만하자. 재미없다. 이렇게 그리면 되나요? 오케이. 그리시고. 비가 오니까 푹 처진다. 그죠? 졸리고잉. x의 범위가 제한적이죠. 어디에서 어디까지야? 그럼 마6 대충 이렇게 잡어. 0은 여기잖아. 그러면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살아남겠네. 최소값은 어디서 나옵니까?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6일 때 최소값. 마이너 6을 여기다 넣어주세요. 계산하시면 마이너 3. 최대값은 x가 얼마일 때 최대입니까? 0. 0을 넣어주세요. 그러면 맥시멈이 나옵니다. 여기다 0을 넣어주면 얼마? 마이너 1. 되죠?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9-2번, 9-3번 해보시고. 한 바퀴 돌 테니까 질문하시고, 안 되는 부분. 9-2에 아까 1번 풀기로 했습니다. 잘 되니? 지문은 그림 그리세요. 그림을 그려보면 금방 나와요. 대충. 응? 이 식에서 그냥 작은 거 이거 대입해서 대입해서 큰 거 작은 거 찾아도 돼. 네. 왜냐하면 그래프가 무리함수는 증가 아니면 감소 둘 중에 하나거든.
자, 9-2의 1번. 이 그림을 정확하게 그리려고 하지 말고 대충 그려볼까 한번? 이거 기본형을 머릿속에 떠올리면 y 꼴 어떤 놈이죠? 이거 증가하는 형태예요? 감소하는 형태예요? 이런 그림이잖아. 걔가 평행 이동을 해갔겠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지? 그러면 x가 2에서부터 a까지면 그림은 여기서부터 여기만 살아남으니까 증가함으로 x의 값이 작을수록 최소가 되고 x의 값이 클수록 최대가 된다. 요렇게, 그러니까 그림을 정확하게 안 그리고 요렇게 풀어도 됩니다. 이게 사실은 더 빠르겠죠. 그림을 정확하게 안 그려도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2를 넣어줄까? 여기다 2를 넣어주면 얼마가 나오나? 5가 나오죠? 그 값이 최소값 b가 되면 되고 최대값은 x에다가 a를 넣어준 거. 루트에 2a-3 더하기 4가 최대값 7이다. 이렇게 해서 푸는 거죠. 그럼 열로 넘기면 3. 제곱하면 9가 돼야 되니까 얘가 9. a 값은 얼마? 6. 이렇게 그림을 정확하게 안 그려도 풀 수 있다. 증가와 감소 둘 중에 하나니까. (9-) 3번은 별표. x의 범위가 19. 19가 나와 있는 합성의 최대값, 최소값. 자, 우리가 합성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는요, 푸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그래프로 푸는 방법이 있는데 이 2번은 우리가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배웠었죠. 근데 너무 어려웠죠. 그래서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럼 뭘로 푸는 게 제일 좋은 방법? 치환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근데 예전에도 얘기했어요. 인사유, 명호사유, 피. 뭐예요? 사람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수학에서는 치환하면 뭐를 남긴다 그랬죠? 변역이 생긴다 이랬죠. 변역만 잘 잡아내면 된다. 자, 그러면 요렇게 안에서 바깥쪽으로 해갈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놈은 이 함수의 최대 최소예요. 여기까지 오시고 치환할 겁니다. 누구를 치환할 거냐면 gx를 t라고 치환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 방법으로 푸는 거다. 근데 gx라는 게 누구니? 루트 x 더하기 1. 그죠? 근데 x의 범위가 있지 않아요? 저기 어디 보면 있는데 어디에서 어디 사이예요? 1에서 9. 자,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상상을 한번 해보실라우? 이 그림을 빠른 속도로 나는 그릴 건데
여기가 x축, 여기가 t축. 루트 x의 그래프를 1만큼 끌어올렸으니까 이 정도 되겠지, 얘들아? 그럼 이제 x가 1에서 9까지니까 범위는 t가 여기에서 여기 사이로 나타날 겁니다. 까지도 이해되죠? 자, 그럼 이제 t의 범위는 이게 증가하기 때문에 2를 넣었을 때 제일 작은 값이에요. 얼마? 2. 얘가 증가니까 x의 값이 제일 클 때 t 값도 제일 커집니다. 얼마? 4. 그러면 이 아저씨는 내가 t라고 치환했으니까 y = f, 얘가 뭘로 바뀌는 거지? 이제는 t로 바뀌어요. 그리고 t의 범위가 2에서 어디까지? 4까지라는 제한 범위가 있는 이 함수 ft의 최대 최소를 찾는 문제로 바뀌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변환시킨 겁니다. 치환을 해서 변형을 찾아서 변환시킨 거다. 그러면 저기 x 자리에다가 내가 t 변수로만 바꿔 넣어주면 되니까 이 그림 그리는 것은 아주 쉬워집니다. 그지요? 네, 선생님. 여기가 무슨 축으로 바뀐다? t축으로 바뀌는 것 뿐이다. 그럼 정근선은 t = 얼마에서 생겨요? 마이너스 1에서 생기고, 여기 뒤에 정근선은 제로인 겁니다. 제로는 너희들이 알고 있는 무슨 축? t축. 이제는 되게 잘 알아먹네요. 이게 양수니까 2, 4분면, 4, 4분면 맞죠? 몇 4분면? 1, 3, 4분면에 그려집니다. 근데 t의 범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라고 했죠? 오케이. 2에서 4니까 여기만 따지는 겁니다. 맞아요. 2를 넣었을 때가 최대, 4일 때가 최소. 이제 잘 알아먹네. t가 2일 때 최대값 불러보세요. 2 넣어주면 얼마? 3분의 1. t에다 4 넣어주세요. y는 얼마? 이게 최대고요. 이게 최대고요. 이게 최소. 자, 본인이 다시 한번 정리해보세요. 빨리.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볼 땐 2학기 때쯤 되겠죠? 이거 반드시 시험에 나와요. 치환해서 푸는 최대 최소, 합성의 최대 최소. 문자만 여러분들이 t로 변수를 바꿔주는 게 아니고 t의 범위를 찾아내는 게 여기서 핵심이다. 이 변역을 찾아낼 수 있어야만 나머지 그림을 그리는 건 어렵지 않아요. 키포인트는 여기에 있다. 지금 이게 들었을 때 아주 부드럽고 매끄럽게 잘 이해가 된 사람은 함수 공부 제대로 한 겁니다, 이제. 노란색이 다 떨어졌네. 찬엽이 피를 따서 찬이 피를 살짝 섞으면은 노란색으로 변할까? 노란색이 없다. 자, 된 사람은 어디로 가냐면 예제 10번. 이제 잘하는 것 같아서요. 굳이 내가 설명 안 해보고 한번 해볼까? 이제 요것만 하면, 그 다음 역함수만 하면 끝나거든요. 하나 더 남았네. 교점 더 남았네. 조금 빡빡하기는 하네. 빠른 속도로 해야겠네. 나 노란색 가져오면 바로 할 겁니다. 빨리 풀어보세요. 예제 10번은 풀어주고 할까? 얘들아? 네. 그래, 그럼. 요거는 풀어주고. 해석하는 방법 잘 들어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이 그래프 그릴 수 있어요, 여러분? 네.
어유,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시네요. 기본형 떠올려 보시면 이건가요? 몇 사분면? 1, 4, 4를 묶어내시면 몇 콤마 몇에서 출발? 되게 잘한다. 이렇게 그려지겠죠? 얘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이 직선은? 그건 나도 알아요. 대단한 발견이십니다. 짝짝짝. 기울기가 주어졌죠. 기울기가 얼마예요? 1인 직선은 하나예요? 두 개예요? 무수히 많아요? 자, 무수히 많은데 어떻게 되래요? 문제를 봐야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교점이 두 개 있으란 소린 거지. 그러면 이럴 때는 항상 기준이 필요해요. 뭘 잡아야 된다? 기준을 잡아야 한다. 기준점만 내가 잡아주면 문제가 풀이가 쉬워진다. 뭐를 기준으로 할까를 떠올려라 이 소린 거예요. 무작정 그리는 게 아니고 기준은 대부분 접할 때입니다. 그 다음에 특정한 점. 이 특정한 점은 직관적인 거예요. 뭘 보고 직관력을 발휘하느냐? 그림 보고 직관력을 발휘합니다. 일단 두 교점을 지나는 대표적인 특정한 점은 눈에 띄는 거 바로 얘죠. 이 점을 지나면은 일단 교점이 몇 개예요? 두 교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접할 때를 기준으로 잡아요. 자, 나머지는 쓸데없는 그림이라 다 지우겠습니다. 자, 그러면 접할 때를 기준으로 잡는다는 말은 접할 때의 그림을 그려보세요. 이 접할 때의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기울기가 1이면서 접하는 경우가 생기죠. 그럼 이때는 교점이 몇 개입니까? 당연히 하나. 그럼 이때보다는 내려와야 돼? 올라가야 돼? 내려와야 되죠? 이 두 교점을 지나는 이 경우보다는 내려와야 돼? 올라가야 돼? 그럼 답은 요거와 요거 사이네. 맞니? 그죠? 그래야 교점이 두 개가 생길 거 아닙니까? 맞소? 자, 간다. 지금 이거 몇 콤마 몇을 지나는 거잖아. 그러면 2,0을 지나는 직선의 K값은 얼마입니까? 여기다 2,0 넣어주면 되잖아. K값 얼마? 여기가 마이너스 2입니다. 맞아요. 그럼 K라는 값은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아도 되나요? 그 다음에 접할 때는 그때의 K값은 등호가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되는 이유는 교점이 몇 개니까? 하나니까. 그죠? 그럼 얘보다는 작아야 되죠? 그럼 이때 이 접한다는 것은 직관적으로 어디인지는 알아, 몰라? 직관적으로 그 수치를 알 수 있어, 없어? 그 말은 이 K값 내가 바로 알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없잖아. 없는 걸 우리가 구체화시키는 것이 바로 식으로 푸는 거예요. 응? 그 말은 얘랑 얘를 뭐 하면 나올 수 있다? 연립해서 나오는. 얘랑 얘를 연립했을 때는 내가 접할 때를 알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양변을 뭐 해야 될까요? 제곱. 맞아요. 제곱하면 몇 차 방정식이 나오니까 2차 방정식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 그 다음에 두 놈이 같아서 중근, 아예 실근이 없다, 서로 다른 두 허근 이렇게 나오죠. 그 말은 접할 때라는 건 얘가 무슨 근을 가져야 되는 거지요? 중근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판별식 4분의 D 짝수 공식 씁니다. B-의 제곱에 마이너스의 AC가 되니까 이따오가 나오겠지요? 슉슉 사라지고 K값 얼마 나오게? 1. 맞나요? 그럼 이때 1보다 그림 좀 이상하다. 느낌에 마이너스 1 같은데요? 마이너스 1인가요? 네. 네. 여기다 1을 넣어봐요. 만족하나 확인해 보면 되죠. 안 되죠? 마이너스 1을 넣어봐요. 되죠? 따라서 마이너스 1보다는 작고 요거보다는 크거 나왔다.
됐어요? 자, 정리하시고 지금부터 10-2번, 10-3번 이렇게 해보십시오. 나 노란색 좀 가져. 그렇게 했을 때는 그 그림이 어떻게 나타날지 쉽지 않아요. 그거 자체로 우리는 배운적이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어요. 저는 그러려면 또 어렵죠. 어려워서 이럴 때는 시환해서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네. 서로 다른 두 점. 근데 그 전에 이 A하고 B를 알아내야 되지 않아요? 모르는 미지수가 몇 개입니까? 그럼 정보가 몇 개 필요합니까? 여기 있는데. 아니 2,0 대입하면 되고 0,2 대입하면 A, B 구할 수 있잖아요. 이 점 대입하시고 이 점 대입하시고.
이 A값, B값을 이걸 대입해서 구해야지, 먼저. 자,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Y에다가 2를 대입하면, 뭐나 뭐, 루트 B, B값 얼마니? 4. 2,0 대입하겠습니다. Y에다 0 대입하고, X에다 2 대입하고, B값은 4. A는 얼마?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죠. A, B 다 찾아졌으니까 이 식의 함수식까지도 완벽하게 나왔고 얘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 그럼 서로 다른 두 개의 교점이죠? 그러려면 특정한 점은 얘랑 얘를 지날 때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죠? 교점 두 개입니다. 여기서 더 내려오면 교점은 몇 개로 변하니까 하나 내려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접할 때가 되겠죠? 그때의 K라는 건 Y절편이에요. 그러면 이걸 1번, 접할 때를 2번이라면 1번일 때의 Y절편 K값은 얼마입니까? K값이 얼마입니까? 2죠. 2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 2번이란 건 접할 때입니다. 이때의 K값은 여기쯤 있죠. 이때는 교점이 하나니까 그거보다는 작아야겠죠. 자, 이 접한다라는 것은 식으로 보면 얘와 얘를 직선하고 무리함수를 연립을 해놓고 양변을 뭐 해야겠네? 제곱. 쭉 전개해주고요. 한쪽으로 이항하겠습니다. 얘 넘기면 2x니까 2를 묶어내주고 너 이거 식이 좀 지저분하네. 판별식 D가 제로가 돼야 되죠. 그래서 짝수 공식 B-의 제곱 마이너의 AC 이렇게 나오겠다. 얘가 제로. 자, 이건 뭐 계산은 너희들이 더 잘하니까 해보면 K값 얼마 나와요? 2분의 5. 그래서 2분의 5보다는 K가 작아야만 되는 거죠. 자, 정리하시고 잠시 후에 10-3번. 양립할 때 제곱하잖아요. 제곱할 때 얘가 안에 음수면은 그 음수일 수가 없죠. 음수면 아예 정의가 안 되지, 무리함수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지. 진짜 이거 이미지 다 써가지고 근데 여기 판별식에서요 이거는 0으로 오면 중근 남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만나는 교점에 X좌표가 하나밖에 없다, 해서 그런 거죠. 아 그래가지고 네 이것이 왜 이러지? 돌려가지고 요점 어쨌어? 안 흘렸지. 저 앞으로, 맨 앞으로. 빨리. 나랑 아이 컨택을 해야 안 졸리지. 빨리 와.
졸릴 때는 맨 앞에 오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잠이 화들짝 깨요. 자, 10-3번. 자, 집합 A는 이 직선입니다. y절편이 1이고 기울기를 몰라요. 집합 B는 무리함수인데 8x 빼기 8입니다. 자, 두 집합의 교집합이 뭐가 되래요? 공집합이 아니다 이랬네. 그 말은 뭐가 있다는 소릴까? 교점이 존재한다는 소린 거죠. 이 그림하고 이 그림이 교점이 존재하게끔 하라 이 소리예요. 맞나요? 그럼 얘부터 그리세요. 냉큼 그리시오. 팔을 묶어냅니다. 그러면 세 글자로 뭐가 되죠? 팔빙신이 되겠죠? 미안합니다. 빨리 그리시오. 기본형은 일사분면 지나는 아이인데 얘를 x축을 얼마만큼 평행이동? 1만큼 평행이동. 이 직선은 y절편이 얼마입니까? 1이죠? 그러면 이때 기울어진 정도가 얼마냐에 따라서 교점이 생기게끔 하라는 소리입니다. 이 말은 교점이 존재하게끔 하라 이 소리예요. 그러면 당장 눈에 띄는 거 음수 중에서도 이렇게 이 특정한 점을 지날 때 교점이 생기죠. 이때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마이너 1이죠. x의 증가량, y의 증가량. 그 다음 여기 기울기보다 더 작아지면은 안 만나게 되지. 이 기울기보다는 점점 커져야 됩니다. 0일 때 만나죠. 그러다가 양수일 때도 만나죠. 기준이 어디가 되겠네? 바로 접할 때가 기준이죠. 맞나요? 자, 이 접한다라는 것을 식으로 구현을 하면 두 녀석을 뭐 해놓고 연립. 양변을 뭐 하면 되겠네? 그러면 만나는 교점 x좌표가 몇 개밖에 없으니까 그럼 반드시 d가 뭐가 돼야 되겠네? 중근을 갖는 거죠? 자, 빨리 해보세요. 다 된 사람은 뒤에 역함수 풀고 계세요. 다 된 사람은 뒤에 역함수 풀고 계십시오.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습니다. 그건 다 했기 때문에. 다시 지저분하네.
또 수학을 잘 할 수 있는 좋은 행동, 습관 또는 생각의 방법 중에는 어떤 게 있냐면 자꾸 궁금해해야 돼요. 왜 이건 답이고 저건 안 될까를 자꾸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당장의 성적은 순발력 부족으로 조금 안 나올 수 있지만 차차 시간이 흐르면은 그 사람들이 시험 성적이 더 점점 잘 나오게 돼요. 답은 이 기울기가 얼마? 양수야, 음수야? 답은 누구겠어요? 이게 1입니다. 그죠? 그럼 이거는 왜 안 될까? 일단 안 된다고 해놓고 그러면 답은 어떻게 됩니까? 교점이 생기려면 마이너 1일 때 교점 생겨? 네, 그러니까 등호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 1일 때도 교점 생겨? 어쨌든 접하는 거니까 교점 생긴 거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기울기는 작아야 되죠. 그러니까 답이 이겁니다. 얘는 우선 나오는 숫자야. 물론 당장 답 구하면 돼 그냥. 그러고 만족해하고 하하 즐거워 하하 나는 잘했어. 이걸로 끝내도 됩니다. 그런데 얘는 어떻게 해서 된 놈일까? 이거 뭔 어떤 놈이에요 이거? 아는 사람? 무리함수 설명하면서 했는데 얘 누굴까? X가 음수일 때가 아닌데 그렇지. 정의역이 뭐보다 작은 거? 가 아니고 여기서는 1보다 큰 거니까 1보다 작은 거에 역함수가 있었죠.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이 무리함수가 어디서 태어났다고 그랬어요? 태어난 곳이. 본적이 어디예요? 2차 함수에서 태어났다고 그랬죠. 그 중에서 얘를 역함수로 구한 게 이거였고 얘의 역함수는 바로 요 놈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제곱을 해버리면 요것도 있지만 여기에 요것도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요렇게 접하고 요렇게 접할 때의 이 기울기가 바로 마이너스 2인 거예요. 제곱을 하면 숨어있는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제곱이 사실은 위험한 계산이에요. 양변 제곱이라는 계산이 사실은 위험한 계산인데 답을 구하려면 어쩔 수 없이 제곱해야 되지. 제곱하고 나서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답을 구하는 건 쉬운데 이 아이가 누군지를 자꾸 점검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고3 되면 성능 성적 잘 나옵니다. 답만 구하는 것보다는 이놈은 뭘까? 이런 생각을 자꾸 하는 게 유리하다. 나중에는. 자, 우선 답 정리하시고 이제 마지막 개념이 아니고 2개 남았는데 다 이미 배운 거라서 쭉쭉 풀어나가겠습니다. 그냥 역함수 구하는 겁니다. 예제 11번. (11-2번) 11-3번 펜 드시고 자, 역함수 첫 번째 구하는 방법은 x를 y로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변을 뭐 하고 우선은 제곱하고 x를 y로 표현합니다. 그런 다음에 x와 y를 자리를 어떻게 해주죠, 여러분? 바꿔줍니다. 그러면 이게 역함수거든요. 맞을까요? 틀려요. 이러면 이제 무조건 그냥 다 빵점 줍니다, 이거는. 뭘 다 놓쳤죠? 제한 범위. 루트 안에는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이제 x는 뭐보다 크거나 같네. 그 다음 여기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수를 넣어주면 y 값은 당연히 무슨 수가 되죠?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 그림으로 그려봐도 알 수 있다. 마이너스 1에서 출발하니까 y 값은 다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쓰시고. 조심해야 돼요. 이거는 까딱 잘못하면 조건 때문에 감점이 아니고 그냥 빵점 받습니다. 이건 감점 요인이 아니고 아예 아냐 모르냐의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 그어버립니다. 채점자들이. 잠시 후에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그림도 한번 그려드릴게요. 그럼 여기에서 여기까지 넘어오는 과정 속에서는 내가 x라는 놈을 y로 표현한 것밖에 없지 얘들아. 그러니까 이건 아직도 요 적용을 받고 있는 거예요. 맞니? 근데 여기서 누구랑 누굴 자리 바꿨죠? 그럼 여기서도 y랑 x로 자리를 바꿔줘야 되는 거야. 정의역하고 치역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x는 뭘로 바뀌는 거고 y로 바뀌는 거고 y는 뭘로 바뀌어야 돼? x로 바뀌어야 돼 얘들아. 근데 일반적으로 내가 정의역을 쓴다고 그랬어요? 치역을 쓴다고 그랬어요? 정의역만 써놓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렇게 써놔야 답인 거예요. 요렇게 써주면 더 좋고 요것도 써줘도. 자, 그럼 그림으로 확인해 볼게. 이 함수의 그래프는 요 놈이었습니다. 얘를 y 꼴 x에 대해서 대칭을 하면 이 점은 마이너스 1,0이니까 몇 콤마 몇으로 올까? 그리고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게 역함수예요. 됐지? 이해됐지?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나타났다고 지금? x제곱 빼기 1. 맞니? 이 그림 실제로 그려보면 다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져. 근데 내가 x의 범위를 0보다 크거나 같아 내 손이랑 부딪히는 부분만 살려놓고 요거의 역함수가 바로 얘인 거예요. 태어난 곳이 여기였다고 그랬잖아요. 2차 함수. 자, 요거 정확하게 된 사람은 11-2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무작정 푸는 게 아니고 알면서 풀어야 돼요. 개념을 정확하게 끼워 맞추면서 풀어야 그게 정확하게 내가 알고 푼 겁니다. 이거 정의역은 어떻게 돼요? 요거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x는 뭐보다 크거나 같다? 그다음 치역이란 게 바로 y입니다. y는 뭐보다 크거나 같다? 이러한 그림을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9만큼. 그러니까 치역은 뭐보다 크거나 같다. 맞니? 역함수를 구하게 되면 나중에 x랑 y가 자리가 어떻게 되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x는 뭘로 바뀔 거고 y. y는 뭘로 바뀌어요? x. 그러면 c 값이
9가 되는 거죠. 자, 문제 유형만 바뀌고 있는 거고 지금 내용은 똑같습니다. 계속 똑같은 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얘가 어디서 출발을 해서 정의역이 어디고 치역이 뭐였는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그 내용이 제일 중요한 거죠. 복습을 했었어야지. 자, 그 다음에 역함수 구하는 방법은 x를 y로 표현해야 한다. Check it out. 양변 뭐 할까요? 제곱하겠습니다. 그래서 x를 y로 표현하겠습니다. 6을 넘겨주시고 뭐도 나눌까요? 3도 나누어 주세요. 기다려줄게. 여기까지 빨리 와봐요. 몇 번 말하지만 이게 난이도가 높은 분야일수록 한 번 배운다고 해서 모든 게 숙련화되고 능숙해지지 않아요. 자꾸 복습해야 합니다. 2번 해야 되고 3번 해야 되고 그래야 돼요. 심지어는 저 골프 신동이었다는 그 타이거 우즈도 하루에 골프채를 10,000번씩 휘둘른대요, 여러분. 10,000번씩 휘둘러. 그 골프 전 세계 제일 잘 친다는 사람. 결국은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금 아직까지 여기까지 구한 것은 지금 이 작업만 한 거지, 얘들아. 똑같이. 그러면 이제 역함수 구하려면 y랑 x를 자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바꿔주면 이제 정의역하고 치역이 얘가 이렇게 바뀐 것처럼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거죠. 되셨어요? 그때 정의역은 이제 이놈이 되는 거지. 그럼 그림을 대충 그려보면 맞는지 틀린지 확인해 볼게. 꼭지점 몇 콤마 몇? 9콤마이요? 9콤마2.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 맞소. 근데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x가 뭐보다 크거나 같다? 9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요거의 역함수가 바로 2인 거죠. 9,2를 y 꼴 x에 대해서 대칭하면 몇 콤마 몇으로 가게? 2,9로 가죠. 그리고 얘가 양수니까 아까 저 그림처럼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눈으로도 다 확인되니까 명확해지죠. 자, 그러면 여기서 A값하고 B값은 얘를 뭐 했단 소리죠? 전개해서 A, B 찾은 거예요. 그건 너희들이 하세요. 전개는 나보다 더 잘하겠죠. 얘들아, 11-3번 그 위에 거랑 똑같아요. 너희들한테 맡겨도 될까요? 더 중요한 예제 12번으로 가야겠습니다. 응? 9,2를 대칭하면 몇 콤마면? 그래. 그런 다음에 이렇게 그려져. 이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다. 자, 예제 12번. 예제 12번 별표. 누가 솔직하게 얘기를 합디다. 수하 뒤쪽 부분 갈수록 잘 안 된다고. 그래서 내 대답은 뭐였게? 당연한 거다. 역함수 알아먹었니? 이랬대. 역함수 알아먹었대요. 그럼 나보다 잘하는 거다. 이랬어. 선생님 고1 때 역함수 못 알아먹었어요.
역함수 알아먹었으면 나보다 더 잘하는 거야. 내 고1 때보다. 선생님도 이 파트를 한 50번 반복했던 것 같은데. 근데 한 번 듣고 알았다? 나보다 머리 되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르지만 않으면 나보다 더 잘할 거예요, 수학을. 게을러서 그런 겁니다. 자, 이 문제에서 문제를 보면 왜 여기 파트가 중요하냐면 교점을 찾는 문제인데 이게 이제 내신에도 잘 나오지만 수능까지도 계속 출제되는 파트라 그래요. 우선은 그 위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무조건 그림 그리자. 그림으로 해석하자. 강한 의지를 나타냅시다. 그래서 가장 난이도 더 높은 문제는 지금은 우리가 증가하는 그 그래프의 역함수니까 y 꼴 x에 대해서 대칭을 하게 되면 반드시 교점이 y 꼴 x 위에 존재한다. 이거 유리함수에서도 했었죠. 그죠? 근데 이게 감소함수 문제로 나오면 진짜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그림을 그려서 해석해야 돼요. 아직 우리 감소함수는 아직 하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너무 어려워서 여기서 안 나오는 거야 지금. 너무 어려워서. 왜냐하면 제일 단순한 그림을 그려볼게요.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y 꼴 x 제곱 있죠? 여기서 x가 0보다 크다 이래버리면은 증가만 남게 되죠. 이걸 y 꼴 x에 대해서 대칭인 그림이 무슨 함수예요? 역자로 시작되는 거. 시작. 그 역함수 그림은 반드시 이렇게 그려지잖아. 그럼 교점이 어디서 존재해요, 다? y 꼴 x 위에 존재한단 말이야. 이런 것만 너희들 학교 시험에 나올 거예요. 근데 어렵게 내는 학교가 있다면 감소함수인데 올러리 요런 놈을 내는 거예요. 그럼 요걸 y 꼴 x에 대해서 대칭을 했더니 이 그림이 여기서는 요런 형태로 나타나고요. 얘는 좀 가파르게 올라갔으니까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럼 교점이 y 꼴 x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어디도 있어요? 바깥에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내면 진짜 어려운 문제가 돼버려요. 시험에 학교 내신에는 안 나올 거예요. 근데 내는 학교는 반드시 학교에서 수업 중에 할 겁니다, 아마. 자, 이건 그때 가서 우리도 대비를 해줄 거니까 그건 그때 가자고. 이건 너무 지금은 난이도가 높아졌어요. 우선 요것만이라도 정확하게. 자, 그러면 얘는 일단 개념은 이렇습니다. y 꼴 fx와 y 꼴 f의 인버스 x 역함수하고 뭘 찾아라? 교점을 찾아라 이랬을 때 얘는 fx랑 누구와의 교점? y 꼴 x 이 둘의 교점이랑 어떻다? 같아요? 틀려요? 같습니다. 따라서 요거의 실근과 요거의 실근이 실제로 동일하다. 이 개념으로 푸는 겁니다. 자, 가볍게 그때 이거 정리했었죠? 그죠? 저 앞쪽에서 정리 한번 했었어요. 혹시나 잊어버린 친구들은 빠른 속도로 써놓고 그림은 내가 여기 옆에다 살짝 그려놓기. 근데 이렇게 되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얘랑 얘가 동일하려면 그건 당연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역함수가 존재하니까. 또 양수란 말 대신에 아니 이 함수 fx가 뭐 하고 있는 함수일 때만 증가하는 함수일 때만 이렇다. 이게 전제 조건 하에 이 내용이 성립되는 겁니다.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러면 감소함수일 때는 이 개념 깨진다? 아니면 유지된다? 깨진다고 아까 그림 하나 그려줬잖아요. 그죠? 감소함수일 때는 다른 곳에서도 교점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걸 제약 조건으로 했을 때, 이러할 때, 이 조건 하에, 이 조건부에 따라서만 성립되는 개념이에요. 감소함수일 때는 이거 말고도 교점이 다른 데 존재한다. 그거는 난이도가 엄청 높다. 오우. 그 짧은 순간에 하나, 둘, 셋, 넷, 5명이 시계를 쳐다봤어요. 제가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얼굴이 빨개졌잖아요. 아이구나, 허해졌구나. 이것들아. 자, 그러면 얘는 그림만 대충 그려봅니다. 출발 지점 찾아주오. 몇 콤마 몇? 1,1 이렇게 그려지겠네. 아, 제일 또 중요한 얘기를 안 했다. 여러분, 이 교점 x좌표를 아빠라고 두면 어디 선에 있는 교점이니까 그 y좌표도 얼마예요? 그래서 x좌표, y좌표가 같아집니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표정들 보니까 이건 내가 안 했나 보다. 근데 요렇게 가볍게 얘기만 하고 넘어갔나 보네. 자, 그러면 얘는 증가입니까? 간소입니까? 증가. 그러면 역함수는 반드시 y꼴 x라는 놈하고 만나는 교점이 존재하게 되면 이 말이죠. 그 역함수도 이렇게 그려져서 교점이 생기겠죠. 그 하나를 P, 하나를 Q라고 둡시다. 문제에서 뭐라고 물었는지 이제 보세요. 두 그래프의 교점은 PQ라고 두면 PQ의 거리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그러면 역함수 구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fx랑 누굴 연립하면 돼요? y꼴 x랑 연립. 손으로 쓰세요, 빨리.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양면 제곱하세요. x값 구해주세요. 이 뭐 벌써 이미 하나는 보여서요, 그죠? 뭐 나왔습니까? 2하고 3 나왔어요? 그럼 요거 1,1이고 얘는 몇 콤마 몇이에요? 3,3. y꼴 x의 특징은 기울기가 얼마예요? 1이니까 45도죠? 이 길이 얼마? 이 길이도 얼마? 이게 45도예요. 1대1대 답은 2루트 2. 12-1, 2 똑같아서 12-3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요. 우리 최근에 본 문제 중에 가장 지문이 길죠? 이제 또 대답 안 하면 1분씩 늘리겠습니다. 즐겁다. 최근에 본 지문 중에 가장 지문이 길죠? 대답 잘하는 사람들이었구나. 이거 증가요, 감소요? 기본형은 요거요?
몇 사분면 지나요? 1사분면. 그 X축을 얼마만큼 평행이동할지 보이고 계시죠? X축을 얼마만큼 평행이동? 질문하겠습니다.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와, 빠르다. 이것들은 초치기를 하면서 공부를 가르치면 엄청 잘하겠는데요? 그럼 증가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죠? 맞아요? 아이고, 정신 차리고 있네. 괜한 짓을 하면 이거 안 통하겠네. 이렇게 그리면 되나? 그 다음, 첫 번째 줄 끄트머리. y = fx의 그래프와 그 역함수의 그래프가 교점이 어디에 있대요? 8,8에서 만나요? 그럼 그 교점은 얘가 증가니까 반드시 y = 누구랑 만나고 있다는 소리죠? x랑 만나는 여기가 8. 여기가 8이라는 뜻인가요? 여기까지 그림 그려보세요. 이거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패턴이. 그리셨으면 역함수 한번 그려주실래요? 얘를 몇 콤마 누구에 대해서 대칭을 하면 되냐면 y = x에 대해서 대칭하고 여기서 출발을 해서 이 교점을 지나야 되죠. 그리고 2차 함수 형태로 그려주시면 역함수입니다. 너 이름은 fx. 너는 what's your name? f의 인버스. 그리고 두 번째 줄 끄트머리. 자, 곡선 y = fx 하고 직선 y = x 밑이라는 말은 and예요. 영어로 따지면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20. 이 그림 볼까요? 자, y = fx 이겁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 y = x 이겁니다. 맞습니까? y축 이겁니다. 이 맞습니까? 자, 둘러싸인 도형 넓이 찾았어요? 어딘가요? 바로 여기죠. 됐니? y = fx, y = x,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 여기죠. 여기가 넓이가 얼마라고? 20이랍니다. 이거는 반드시 대칭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의 넓이도 얼마겠네? 여기도 20입니다. 자, 그리고 출제자가 묻는 거 볼까요? 세 번째 줄 중간 y = f 인버스 x와 x = 8 및 무슨 축? x축. 그림 보세요. 역함수가 바로 노란 선입니다. 맞니? 그 다음에 x = 8이라는 직선은 이겁니다. 맞니? 그 다음에 x축은 이겁니다. 맞니? 출제자가 묻는 건 이 부분의 넓이가 궁금하답니다. 끝났죠? 바로 이 정사각형의 넓이의 절반 얼마? 8, 64의 절반 얼마? 32에서 얼마를 빼버리면 돼요? 20을 빼면 넓이가 나오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숙제는 기본 다지기까지 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요거 끝나고 조합 들어가겠습니다. 자, 식사들 하시고 10분까지 들어오세요. 영어. 어이구, 또 깨졌다. 미치겠네. 아, 과학이구나, 참. 영어가 아니고 과학입니다. 여기에 뭐
잠깐만 저거 좀 끄고 올게. 야, 근데 숙제 보내주지?